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사이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료,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인데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그것이죠. 사실 낼 때는 좀 솔직히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보험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니까요. 그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또 운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최서윤 작가라는 분이 경향신문에 건보료 재산점수 없애라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완전 집중해 주시고, 또 직장인분들도 이게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퇴직을 앞둔 직장인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은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분들은요, 퇴직한 선배나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퇴직 후에는 건보료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말이죠. 먼저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죠. 흔히 말하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보수 월액의 6.86%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건보료의 11.52%를 또 추가로 냅니다. 보통 이 두 개를 합쳐서 건보료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건보료를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인, 이분은 한 달에 건보료랑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1만 4,750원을 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히 건보료도 올라가는 구조죠. 조금 아깝긴 해도 합리적이죠.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은퇴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나 또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건보료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에서는요, 세 가지를 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계산에는 없었던 두 가지가 있죠. 재산이 많아지거나 일정한 조건 이상의 자동차를 갖게 되면 건보료가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직장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이 재산과 자동차를 지역가입자들한테는 왜 건보료 부과에 사용할까요?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터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소득은 97개, 재산은 60개, 자동차는 11개 등급으로 쫙 구분해놓고 등급별로 부가점수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소득, 재산, 자동차의 부가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에 매년 고시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2021년에 부가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즉 어떤 지역가입자의 부가점수가 1000점이었다면 건보료는 20만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총 22만 4,710원을 내는 식이죠. 프리랜서인 A씨가 월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23만 9,530원을 건보료로 내야 됩니다. 똑같은 소득을 버는 직장인과 비교해 본다면 2배 이상,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0,000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A씨한테 시세 한 6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상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이고 또 공시가격의 60% 정도가 과세표준액이라고 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시세의 한 42% 정도가 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에서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이런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세 6억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은 약 2억 5,200만 원. 이것을 재산점수로 반영을 해보면 건보료는 38만 2,680원으로 훌쩍 오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면 낫지 않을까 싶으시죠? 네, 제가 누굽니까? 네, 계산해봤습니다. 네, 전세 6억일 때도요, 금액은 36만 5,140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셔서 보험료 계산기라는 메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아마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가입자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자기 이름으로 된 주거지가 있으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어떠십니까?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이 프리랜서 A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A씨한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동산은 무조건 이 배우자 명의로 사시는 게 적어도 건보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요,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사도 건보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네, 마찬가지고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체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매출도 누락시키고 또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으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재산에다가 점수를 매겨서 건보료 부과에 사용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거래가 세금 계산서, 또 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걸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의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 신고율, 또 확정 신고 인원 비율 전부 90% 전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요, 대부분의 소득 원천 징수하고 통장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세청 소득 자료가 매년 건보공단에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료를 가지고 건보료 부과하고 있는데, 아니 굳이 재산 점수를 따로 부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이런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하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으로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면 3,400만 원이 안 되죠. 이 정도라면 소득세는 더 내겠습니다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연간 3,400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서 추가로 부과가 되고요. 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도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어떨까요? 소득이 추가되면 구간별로 건보료가 오릅니다. 앞서 월소득 300만 원 번다는 프리랜서 A씨, 이분이 추가로 임대소득으로 매달 280만 원이 추가된다. 그렇다면 건보료가 어떻게 되느냐? 종전에 23만 9,530원에서 43만 1,440원으로 늘어납니다. 매달 한 2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벌었으니까 더 내는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전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지난 2016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 소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이나 부과 기준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좀 판결해달라는 거였었는데, 헌재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한도 내에서 개선이 또 되고 있고, 또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분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즉 5대 4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반대 의견에서는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소득 이외에 재산 같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공적연금 생활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공단으로부터 100% 소득자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도요, 소득 파악률이 거의 90% 수준으로 높아진 거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비슷한 소득을 하고 있는 또 비슷한 생활 수준의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복지부도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요. 2022년 7월에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에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